그렇게 전 한국에서 1년 넘게 살고 있어요. 믿겨지세요?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선고받았는데 6개월은 거뜬히 넘기고 1년을 넘게 지내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 드립니다. 우리 한국의 의사들은 단순히 의술만 뛰어난 게 아닙니다. 바로 따뜻한 마음까지 갖춘 휴머니스트 의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연은 시한부 선고를 받고 딸과 함께 한국 여행을 했던 미국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딸에게 추억을 남겨주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여행 중 갑자기 쓰러져 실려간 병원에서 그녀는 한국 의사에게 아주 호되게 혼났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미국인 패트리샤입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하나뿐인 딸을 위해 마지막 추억을 남기려고 한국에 왔어요. 당신은 겨우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말에 딸에게 즐거운 추억뿐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은인을 만나 이렇게 한국에 머물게 되었답니다. 저희 마지막 날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마지막 장소는 분명 한국이라는 점이에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 한국 덕분에 전 딸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따사로운 햇살을 느낄 수 있고 살아서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절망에 빠진 제 인생이 한국에 와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했거든요. 마지막 선택으로 택했던 한국 행시는 저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원래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이 있는 편이었죠. 유독 힘든 날 또는 우울했던 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지금 이 순간의 행복 이외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식욕이 없어진 걸 느꼈어요. 컨디션이 이상해진 걸 느끼는 순간 피로와 무기력감이 제 몸을 감쌌습니다. 50대면 아직 한창일 나이라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이상을 느낀 전 결국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선 저희 변화를 듣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제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알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비롯한 조직 검사와 영상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시행했어요. 의사는 저희 검사 결과를 보고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제가 걸린 병은 악성 림프종이었어요. 저는 이 병에 대해 들어본 적 없어 당황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막막했죠. 악성 림프종은 림프종의 한 종류였어요. 림프 계통에 악성세포가 생겨나는 질환이죠. 저는 이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기 전엔 건강하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소식을 들어 매우 암담하고 당황스러웠죠. 의사는 저에게 치료 계획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그 계획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워 보였어요. 진행이 심각하고 다른 부위로 전이되면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었죠. 저희 상황도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몇 가지가 있었어요. 화학요법, 방사선요법, 면역요법 등이었죠. 화학요법은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항암제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어요. 방사선은 방사선을 이용하고 면역력을 향상시켜 암세포를 제거하는 게 면역요법이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보다 절망적인 소식은 저에게 남은 시간이 단 6개월이라는 점이었어요. 이렇게 치료를 받아도 저에게 허락된 시간은 6개월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전 남은 인생을 병원에서 병마와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세상에 혼자 남겨질 딸 아이에게 아픈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았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면 저는 시간이 갈수록 쇠약해질 거예요. 딸은 그런 저의 모습을 기억하며 힘들어하겠죠. 그리고 결국 저와의 마지막 6개월은 힘든 추억으로 평생 따라다니며 힘들게 만들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정을 해야 했어요. 희망이 있다면 모를까 희망도 없이 6개월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으니까요. 전 모든 걸 포기했어요. 의미 없이 병원에서 시간을 보낼 수 없었어요. 사는 희망이 없으니 딸과의 추억을 쌓고 좋은 기억으로 남고 싶었던 거예요. 전 그렇게 딸과 함께 한국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딸은 한국을 좋아했어요. 주변의 고등학생 친구들과 다르지 않았죠. 한국 음악을 사랑했어요. 늘 한국 가요를 듣고 그들에 열광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쉴 새 없이 떠들었죠. 전 딸 아이가 사랑하는 한국이 궁금해졌어요. 딸 아이가 성장해 한국에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 한국에 함께 가는 게 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 딸과 마지막 추억을 쌓기 위해 한국에 도착했어요. 딸은 흥분의 도가니였죠.
딸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한국에 왔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좋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도시는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었고 어디를 가나 영문으로 된 안내가 잘 되어 있었거든요.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외국인을 보는 시선은 따뜻했어요. 그렇게 딸아이와 서울 도심을 걷다 쓰러졌습니다. 어느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어요. 길을 가다 갑자기 쓰러진 제 모습에 딸은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어요. 다행히 한낮이었고 주변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한국인 한두 사람이 다가오더니 누군가는 제 팔다리를 주물렀고 어느 한국인은 구급대를 불러주었다고 전해주었어요. 친절한 한국인들 덕분에 딸 아이는 당황하지 않았죠. 그리고 저 역시도 위험한 고비를 넘길 수 있었어요. 의사는 제가 쓰러져 있는 동안 간단한 피 검사를 한 것 같았습니다. 응급실에서 정신을 차렸더니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의사는 마치 제가 이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었기 때문이죠. 전 한국에서 받는 낯선 관심이 싫었어요. 절 불쌍하게 보는 듯한 그 시선이 달갑지 않았으니까요. 링거를 마저 다 맞지도 않은 채 바늘을 빼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저에겐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쓰러지고 나니 더 심각하게 다가왔죠. 한 번 더 쓰러지면 그땐 제 몸이 더 안 좋다는 신호일 거예요. 그러기 전 더 많은 곳을 딸아이와 다니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전 저를 바라보는 한국 의사를 뒤로 한 채 응급실을 빠져나왔어요. 당황한 한국 의사는 제 팔을 붙들고 말했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하지만 전 당황하지 않았어요. 전 저의 병명도 알고 있었고 남은 시간도 알고 있었기에 어떤 일을 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었죠. 전 한국인 의사에게 낮지만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제 의사를 전했어요. 딸 아이가 기다리고 있어 혹시나 들을까 큰 소리로 말할 수 없었거든요. 전 한국 의사에게 어차피 죽을 몸이니 치료할 필요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한국 의사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상관없는 듯 오히려 화를 냈어요. 어차피라뇨 누가 그럽니까? 정해진 기간만큼 살 수 있다고. 한국인 의사는 정말 화가 난 듯 큰 눈을 부릅뜨고 말했습니다. 그리곤 자신의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줬어요. 한국인 의사 어머님도 저와 같은 환경에 놓였던 적이 있다고 말입니다. 전 한국인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와 다른 선택을 한 그 어머님을 떠올리며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의사 선생님이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도 어릴 적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어머님 때문이라고 말해주었어요. 저처럼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저와 다르게 한국인 의사의 어머님은 시한부 선고에도 삶의 끈을 놓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어머님은 살겠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덧붙였어요. 한국인 의사 선생님은 그땐 초등학교 학생이었대요. 어머님은 많은 욕심은 바라지 않으셨지만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살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시한 선고받은 기간이 지나고 초등학교 졸업도 무사히 마칠 무렵 한국인 의사 어머님은 다행히 더 나빠지시지 않으셨대요. 그때 지으셨던 행복한 미소가 지금도 눈에 선하다는 말을 하며 그렇게 자신의 어머니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 입학할 때까지, 전문의 될 때까지 목표를 세우셨답니다. 하루하루가 애틋했던 어머님과 한국인 의사는 지금도 그 시기가 아름다웠다고 표현해요.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신 어머님은 항상 한국인 의사에게 따뜻하게 대해줬고 하루하루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고 말했죠. 그래서 어머니를 고치고 싶던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을 꾸었다고 전했어요. 무엇보다 그런 어머님의 긍정적인 마음은 삶에도 영향을 끼쳐 20년 넘게 잘 지내고 계시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당신의 어머님은 아들이 결혼할 때까지, 손자를 낳을 때까지, 그리고 그 손자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라는 생각으로 지내신다고 하셨죠. 그게 벌써 20년 전이라는 말을 하며 지금은 다행히 치료법이 개발되어서 이젠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는 말도 해주셨습니다. 전 놀라웠어요. 그리고 제 선택과 다른 선택을 하신 한국인 의사의 어머님이 대단히 존경스러웠습니다. 사실 추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고 많았던 기억도 특별했던 한순간으로 기억될 뿐이에요. 기억 속 어딘가 자리 잡을 순 있어도 옆에서 함께 숨쉬고 이야기하는 평범한 하루보다 더 나을 수 없었어요. 한국인 의사 어머님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 새로운 기억이 쌓이면 좋았던 기억도 빛바랜 사진처럼 흐려지겠죠. 아련한 추억으로 남는 것보다 옆에서 함께 살아 숨쉬고 아이에게 필요한 순간에 진심으로 축하를 건네며 더 오래 머무는 걸 택한 겁니다. 전 그제서야 한국인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왜 화를 냈는지,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전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인 의사 선생님은 저를 환자로 본 게 아니에요.
제가 세상을 먼저 떠나면 혼자 남겨질 제 딸 아이의 입장에서 대신 말해준 거죠. 왜 포기하냐는 그럴듯한 말보다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일도 아닌데 진심으로 화내며 저에게 살기 위해 노력해보라는 그 말이 진심으로 와닿았습니다. 제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낀 한국인 의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환자 이야기도 전해주었어요. 그 환자 역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지만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을 살고 있다고요. 중요한 건 삶에 대한 의지이고 잘 견디다 보면 치료법이 개발되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말도 해주셨습니다. 한국인 의사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전 제 자신이 조금 부끄러워졌어요. 전 제 삶의 끈을 너무 쉽게 놓아 버릴 뻔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은 거죠. 사실 미국은 의료비가 너무 비쌌어요.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면 비싼 의료비를 감당하고서 시행에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했죠. 제가 살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뿐인 것처럼 미국 의사는 말했어요. 한국인 의사처럼 그래도 희망이 있으니 우리 잘해보자는 말을 저에게 하지 못했거든요. 미국인 의사 입장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병을 치유하는 데 드는 돈은 상당하거든요. 보험에 가입해도 비용이 엄청나고 가입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높은 의료비 부담을 감수해야 했죠. 당연히 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앞에서 말했지만 남은 6개월의 시간을 돈을 써가며 버틸 수는 없었으니까요. 남길 수 있는 건 추억이라 생각했어요. 미국에선 그게 제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좋은 추억을 선물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곁에 남아있는 거라는 말이 감동이었어요. 전 한국인 의사의 말을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날 걱정하고 제가 놓으려는 삶의 끈을 다시 제 손에 쥐어주는 의사가 있는 나라라면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무책임하게 환자에게 선택권을 넘기는 미국 의사와 전혀 달랐으니까요. 삶의 주도권은 저에게 있다는 걸 다시 깨닫고 나니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닌 한국에서 치료도 받으며 남은 삶을 더욱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딸과 함께 여행을 하며 추억을 만들어주는 게 엄마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라고 생각했던 게 말이죠. 오히려 저는 딸을 위해 끝까지 병마와 싸우는 노력을 선택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딸 아이와 오랫동안 처음으로 진심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딸 아이는 생각보다 많이 성장했고 제 몸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모르지만 좋지 않다는 건 눈치채고 있었어요. 다만 먼저 꺼내기 어려워 제가 먼저 말해주길 바랐던 거죠. 저는 한국인 의사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도 모른 채 그저 스스로를 포기한 채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그리고 어쩌면 딸이 저와 마주 앉아 제 몸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닐 수도 있었어요. 의식을 잃을 정도로 악화되었다면 제가 아닌 의사에게 제 상태에 대해 전해들었을지 몰라요. 생각하니 딸 아이에게 추억을 선물하는 게 아니라 평생 죄책감을 남길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전 한국에서 치료를 받겠다고 마음을 고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건강을 악화시키는 큰 요인은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해로운 영향을 끼치거든요. 사실 여행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언제 딸에게 말하지 정말 내 선택이 옳았을까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은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끊임없이 제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거든요. 하지만 한국인 의사를 만나고 이젠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희망을 보고 앞으로 달려가기도 바쁜데 안 좋은 생각들을 할 틈이 없었어요. 무엇보다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며 제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건강한 음식도 한몫했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대표 식사인 밥과 반찬, 곡으로 이루어진 흔히 백반이라 부르는 밥 한 끼는 정말 건강하거든요. 미국은 기름진 음식들이 많아요. 튀긴 음식들이 주를 이루죠. 그에 반해 한국 전통 식사는 채소를 기반으로 고른 영양을 섭취할 수 있었어요. 아프면 소화기 계통도 많이 약해져요. 한국 식사는 소화기의 부담을 줄이며 고른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항암 치료를 받으며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법이라 생각해요. 그렇게 전 한국에서 1년 넘게 살고 있어요. 믿겨지세요?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선고받았는데 6개월은 거뜬히 넘기고 1년을 넘게 지내고 있답니다. 제가 처음에 쉬는 저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말을 했잖아요. 제 말이 어떤 뜻인지 이젠 아시겠죠? 어떻게 보셨나요? 삶을 포기하고 마지막을 준비하던 미국 여성이 한국에서 만난 의사의 진심, 어린 설득 때문에 병마와 싸워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6개월이었던 시한부 기간을 넘기고 아직도 치료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반드시 그녀가 병마를 이겨내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라디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